하루 980명, 연간 35만 8천 명이 세상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역대 최다 사망자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16년간 연 500건의 장례를 치르던 제주대병원 장례식장도 결국 2025년 7월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죽는데 오히려 장례업이 망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인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 단서가 놀랍게도 육개장 한 그릇에 있습니다. 장례식장 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육개장이죠. 왜 하필 육개장일까요? 흔히 붉은색이 잡기를 쫓는다느니 조문객 몸보신용이라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완전히 다른 이유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육개장은 한 번에 대량으로 만들기 쉽거든요. 게다가 몇 시간을 끓여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문객이 언제 올지 모르는 장례식장 특성상 이보다 완벽한 메뉴가 없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원가 대비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사실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원은 빈소 대여료가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파는 음식이 핵심 캐시카우였죠. 빈소 하나 빌려주고 받는 돈보다 조문객 100명한테 육개장 팔아서 버는 돈이 훨씬 컸던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 아시죠? 이 회사가 잔치집 식혜라는 제품을 장례식장에 납품할 때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고향집 식혜로요. 경사스러운 잔치 이미지가 장례식장과 안 맞으니까 아예 별도 버전을 만든 거죠. 대기업이 장례식장 전용 제품을 따로 개발할 정도면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감이 오시죠. 육개장 한 그릇에 이렇게 큰 돈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이 얼마나 남는 장사였는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물품 평균 이익률이 무려 82%였거든요. 100원짜리를 182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폭리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단 3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6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충남대병원은 같은 기간 77억 원이었죠.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장례식장 운영에 열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병원 적자를 메우는 효자 사업이었던 거예요. 전북대병원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마진율이 5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도매가 329만 원짜리 수의를 507만 원에 팔았습니다. 거의 180만 원을 그냥 얹은 거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가격을 꼼꼼히 따질 여유가 없다는 걸 이용한 셈입니다.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조문객이 150명만 와도 음식 매출이 500만 원을 훌쩍 넘겼거든요. 빈소 대여료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으니까 음식 장사가 본업보다 더 벌린 겁니다. 심지어 상조 업체한테 고객 소개비로 40%에서 50%를 떼어줘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업계에선 이런 말이 돌았죠. 장례업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철옹성 같던 장례업의 수익 모델이 무너진 건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빈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조문객이 100명, 150명씩 몰려오던 시절이 하루아침에 끝난 겁니다. 식사 자리도 간소화됐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육개장 먹던 풍경이 사라졌죠.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핵심 수익원이 증발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업계는 낙관적이었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다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엔데믹이 선언되고 일상이 회복된 뒤에도 조문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150명이 오던 빈소에 이제 30명, 많아야 50명이 옵니다. 가족 10명 내외만 모여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흔해졌죠.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례식장 꼭 안 가도 되는구나. 코로나 때 못 갔는데 세상이 멀쩡하더라. 이런 생각이 퍼진 거예요. 3년간의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습관은 코로나가 사라진 뒤에도 남았습니다. 결국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조문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폭제였던 거죠. 일시적인 제한이 영구적인 변화가 됐습니다. 장례식장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요. 코로나가 방아쇠를 당겼다면 총알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깊숙이 진행되던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핵가족화입니다. 예전엔 어땠죠? 마을에 누가 돌아가시면 동네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상여를 메고 음식을 나르고 며칠 밤을 함께 새웠죠. 그런데 이제 장례는 철저히 소가족 단위의 일이 됐습니다. 명절에도 안 보는 친척 장례에 누가 가겠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촌 아버지 부고를 받으면 솔직히 부담부터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관계의 양과 질도 달라졌습니다. SNS 친구는 500명인데 정작 장례식장까지 달려와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온라인에서는 매일 안부를 묻지만 오프라인에서 얼굴 본 지는 몇 년 됐는지도 모르는 관계들이죠. 넓지만 얕은 인맥의 시대가 된 겁니다.
현실적인 부담도 큽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 과장을 생각해보죠. 부산에 계신 직장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KTX 왕복에 10만 원, 조의금 10만 원, 거기에 반차까지 써야 합니다. 마음은 가고 싶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죠. 결국 카카오톡으로 조의금 봉투를 보냅니다. 이게 요즘 조문의 현실이에요. 젊은 세대는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잠깐 얼굴 비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검은 옷 입고 어색하게 서 있다 가는 것보다 진심 어린 메시지 하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조문객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빈소 자체를 차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른바 무빈소 장례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한 겁니다. 무빈소 장례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을 장례식장 빈소가 아니라 병원 안치실에 모십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고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입관식을 치른 다음 바로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3일장도 없고 조문객 접대도 없고 육개장도 없습니다.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죠. 얼마나 늘었는지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한 상조업체 대표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무빈소 장례가 전체의 1%도 안 됐다고 해요. 100건 중 한 건 있을까 말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10건 중 3건이 무빈소입니다. 30%까지 치솟은 겁니다. 증가 속도는 더 무섭습니다. 어떤 업체는 작년 대비 무빈소 장례 건수가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고요. 한때 예외적인 선택이었던 게 이제 주류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빈소를 차리면 최소 3일은 장례식장에 묶여 있어야 해요. 밤새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챙기고 인사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죠. 그런데 무빈소를 선택하면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됩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장례의 본질이 뭔지 다시 묻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빈소를 선택하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요즘 장례 한번 치르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2015년 기준으로 평균 1,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빈소 대여료, 음식값, 수의, 관, 화장비, 봉안당 비용까지 합치면 금세 그 정도가 나오죠. 60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지난해 홀로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퇴직 후 재취업도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부고였죠. 상조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결국 무빈소를 선택했고 250만 원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무빈소 장례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된 거죠. 저축 없이 하루하루 사는 가정에서 갑자기 2천만 원을 마련하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치관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형식적인 3일장 치르느라 지치는 것보다 가족끼리 조용히 마지막을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죽으면 조용히 보내라, 돈 들여서 장례 크게 치르지 말라고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죠.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빈소도 없이 보내는 건 장례가 아니라 그냥 시신 처리 아니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선택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무빈소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이에요. 한자로 고들직, 장사 지낼 장. 말 그대로 곧바로 장사 지낸다는 뜻이죠. 장례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시신을 바로 화장하고 끝내는 겁니다. 원래 직장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방식이었어요. 가족이 없는 분들, 연락할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직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왜냐고요?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장례 비용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자녀들도 있고요. 차마 시신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고독사 통계를 보면 현실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이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전년보다 7.2%나 늘었죠.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누가 고독사를 할까요? 80% 이상이 남성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중년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족과 멀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죠.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겁니다. 시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이었죠. 이제는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입니다. 월세가 밀려서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이미 돌아가신 지 며칠 된 경우가 많아요. 발견 장소도 고시원, 쪽방, 모텔 같은 불안정한 주거지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장례 시장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평범한 장례가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중간지대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는 건 양극단뿐이에요.
한쪽 끝을 먼저 볼까요? 프리미엄 장례시장입니다. 강남, 서초, 용산 같은 부촌을 중심으로 초호화 장례가 성장하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냐고요? 5천만 원은 기본이고 1억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다르길래 그 정도냐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호텔 뷔페 수준의 식사가 제공되고요. 조문객 차량은 발렛 파킹으로 처리됩니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유가족이 신경 쓸 일이 없죠. 꽃 장식도 수입 생화로 채우고 빈소 인테리어도 고급 호텔 로비 같아요. 마지막 가는 길도 품격 있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반대편 끝은요? 앞서 말씀드린 무빈소 장례와 직장입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모든 게 끝나요. 빈소도 없고 조문객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만 진행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거죠. 문제는 이 사이에 낀 일반 장례식장들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자니 시설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호텔급 식사를 내놓을 주방이 없고 발렛 파킹할 공간도 없죠. 그렇다고 저가 장례만 받자니 수익이 안 나옵니다. 무빈소는 매출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동네 장례식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마지막 가는 길의 모습마저 극단적으로 갈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전통적인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동안 전혀 다른 쪽에서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데스테크예요. 데스와 테크의 합성어죠. 죽음과 기술을 결합한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AI 추모 서비스입니다. 리메모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사진과 영상, 음성 자료를 모아서 AI로 복원하는 겁니다. 고인의 얼굴이 움직이고 고인의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생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유가족에게 전하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딸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못 보시고 떠나신 거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스크린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AI로 복원된 아버지가 딸에게 축사를 전한 거예요. 하객들 눈물바다가 됐다고 해요. 영상 속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빌고 사위에게 딸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작별 인사였죠. 이런 흐름을 대형 상조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추모 영상 제작을 정식 상품으로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어요. 온라인 추모관도 활성화되고 있죠. 굳이 납골당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헌화하고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언제든 고인을 찾아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장례 산업의 돈이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추모하는 방식 자체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빈소에 모여 육개장 먹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어요. 장례 문화의 변화가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한국의 화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93.8%입니다. 거의 모든 분이 화장을 선택하는 거죠. 매장 문화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화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탄소 배출입니다. 시신 한 구를 화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죽어서까지 지구에 부담을 줘야 하나? 이런 고민에서 친환경 장례법이 떠오르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분 해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과 알칼리 용액으로 시신을 분해하는 방식이에요. 화장보다 탄소 배출이 훨씬 적죠. 퇴비장도 있어요. 시신을 자연 분해해서 말 그대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합법화됐어요. 더 독특한 건 버섯관입니다. 버섯 균사로 만든 관에 시신을 넣으면 빠르게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요. 한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산분장이 합법화됐거든요.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불법이라 몰래 해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들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산분장에 긍정적이에요. 납골당에 갇혀있기보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70대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한테 납골당 관리비 부담 주기 싫다고요. 그냥 바다에 뿌려달라고. 이게 요즘 어르신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게 당연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2040년이 되면 연간 사망자가 60만 명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전통적인 장례식장의 쇠퇴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장은 계속 양극화될 거예요. 1억짜리 프리미엄 장례와 200만 원짜리 무빈소 장례, 그 사이에 동네 장례식장들은 하나둘 사라지겠죠. 조문은 스마트폰으로, 추모는 AI로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 장례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모이던 공동체의 의식에서 가족만의 조용한 이별로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